우리 채널은 고품격 경제, 재테크, 주식, 노가리 전문 채널입니다. 그래서 경제의 큰 흐름을 먼저 항상 살펴보고요. 매일매일 발표되는 경제지표,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나 변화되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 뭐 금리라든가 아니면 양적 긴축 이런 것들이죠.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모니터링하면서 혹시 큰 흐름의 변화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투자의 방향을 계속 잡아 나가고 있죠. 그러면 또 큰 흐름부터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랜 구독자님도 계시고 그럼 자주 보셨을 테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테니까 좀 스피드하게 갈게요. 기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는 돈을 불리는 문제, 이걸 재테크라고 하죠.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데 주식과 채권을 가장 크게 다루고 있어요. 근데 채권은 주식과 반대로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식 팔 때 채권 사고 채권 팔 때 주식 사고 그러면 되니까 주식을 좀 중심으로 살펴보면 그림처럼 주식은 여기 파란색이 실물 경제고요. 붉은색이 주식 시장입니다. 그래서 실물 경제를 주인으로 비교를 하면 주식 시장은 따라다니는 개예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이는데 주식 시장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인을 먼저 봐야 되죠. 근데 실물 경제는 네 가지 사이클이 있습니다. 회복하고 상승하는 영역이 있고 이제 둔화돼서 하강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회복하고 상승하면은 경기 정점이라 그래서 이때가 뭐 거의 주식의 최고점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둔화하고 하강할 땐 좀 빨리 하강하는데 그래서 저점을 이렇게 또 찍습니다. 요 그림이 뭐냐면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 기준순환일이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정점과 저점을 이렇게 나타낸 지표인데 요 빨간색들이 우리나라의 경기 정점이었던 구간들이고요. 요 파란색들이 저점이었던 구간들이에요. 주식시장의 그 꼭지 바닥 요거와 상당히 유사하죠. 이제 과거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실물 경제와 이 주식시장 이 흐름이 상당히 유사하게 움직여 왔고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의 역사가 기니까 얘들 금융 역사만 봐도 사실상 실물 경제가 주인이고 주식시장이 수도 없이 주인을 따라서 왔다 갔다 반복하는 개다. 뭐 이런 거는 옛날부터 알려진 사실이죠. 우리는 이런 사실을 근거로 해서 실물 경기가 지금 어느 쯤에 위치해 있는지 파악하면서 주식시장의 흐름을 좀 예측하고 투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 경제지표를 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은 ISM 제조업 지수 조금 이따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1990년대 저축 대부조업 파산, 그 다음에 블랙 먼데이 때 이때도 보시면은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요게 이렇게 50 이하로 떨어지는 이런 국면이 나타나고 마찬가지 뭐 외환위기부터 해가지고 IT버블 붕괴 2008년 금융위기 때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그 다음 거 보시면 이쪽에 뭐 유럽위기부터 해가지고 특히나 2016년에 보시면은 이제 중국발 부채 위기 그리고 코로나 이때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지수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도 둔화되면서 실물 경제가 사실상 둔화되고 있었어요.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2019년에 하필이면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던 거예요. 2019년 11월 12월에 실물 경제가 일단은 안 좋으니까 주식 한 50% 현금화 하자 했었는데 운 좋게 지금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현금화 50%한 걸 저점에서 좀 쓸어 담을 수 있었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또 뭐 실제냐 뭐 사실이냐 이렇게 하시겠지만 실제 이전 영상 찾아보셔도 되고 증거 영상들을 워낙에 많이 여러 번 올려드려서 이제 귀찮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기회 되면 그거 영상 찾아서 올려드릴게요. 다시 돌아와서 지금 상황은 실물 경기가 어떤 상황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상승 영역 있죠. 정점 오기 전에 요 상승 영역의 반은 넘고 요게 어디쯤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리가 빨리 올라가면 좀 있으면 정점을 좀 빨리 터치할 가능성이 커져요. 어쨌든 여기 어디쯤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실물 경제 지표도 굉장히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요런 타이밍이고요. 자,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조업의 이 한 사이클의 실물 경제도 지금 충분히 좋아서 요게 요렇게 떨어져야 뭔가 좀 위험하다 할 수 있는데 아직은 좀 남았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가 뭐죠? 이번 3월 FOMC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미 연준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FOMC 위원들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는 게 정말 까딱 잘못하면 5월에 0.5% 50bp를 확 인상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 연준 기준금리가 그 전까지 빅픽처 큰 흐름의 상황을 봤을 때 한 2.4% 정도 넘어가면 2.5% 요 정도 넘어가면 그럼 현금화 하자 요거를 한 2024년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2024년이 아니라 내년이죠. 2023년에 요걸 넘길 수도 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본
우리가 현금화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래서 그 정도 수준 되면 뭐 우리가 주식 100%다 팔고, 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렇게 하자는 게 아니죠. 뭐 주식, 채권, 달러, 금 이런 자산으로 포트폴리오 분배를 해가지고 상호 보완도 해서 손실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포트폴리오로 변경을 하는 시점이 우리는 미연준 기준금리 한 2.4% 넘어가는 시점으로 보고 지금 이렇게 큰 흐름에서 시나리오를 짜두고 투자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매일매일 세부적으로 발표되는 경제지표를 확인하고 혹시 또 큰 흐름이 변화할 요인은 없는지 찾아보면서 계속 그에 맞게 투자하는 게 우리의 투자 방식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전일 다행스럽게도 미국 주식시장이 그림처럼 다 올랐어요. 우리 주식하는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다 조울증이 있죠. 전날 미국 주식시장이 빠지면 코스피도 오늘 같이 빠져요. 하루 종일 기분이 안 좋고 전날 미국 주식시장이 오르잖아요. 그럼 코스피도 오늘 웬만하면 오르면서 기분도 좋고 이런 조울증이 있죠. 전날 반등해서 기분이 좋은데 그러면 전날 미국 주식시장이 반등한 이유는 뭐냐? 그건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인플레이션 문제까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서 사람들이 실물 경제가 침체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미국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아주 잘 나왔어요. 경제가 아직 탄탄하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자, 그럼 대표적으로 어떤 지표가 나왔길래 주식시장이 반등했냐? 바로 그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예요. 이 지표가 뭐냐면은 한 주간 미국에서 몇 명이 신규로 실업수당을 청구했냐? 이걸 조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제가 안 좋은데 지난주에 조사를 했더니 18만 7천 명으로 굉장히 크게 줄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그림 보시면 코로나 이전까지도 보통 다 20만 명을 넘었었어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그런데 그거를 더 깨고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고용 상황이 훨씬 더 좋아졌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의 고용 상황 하나만 좋아졌다고 이 난리냐? 아니죠. 프레시 제조업 PMI라는 게 있는데 이게 반등하는 모습 58.5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는 좀 들어줄만 했어요. 경제지표 하나 정도야 뭐 들어줄만 한데 갑자기 무슨 뭐 프레시 제조업 PMI 이러니까 그냥 짜증이 나죠. 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게 대체 무슨 소리길래 이게 뭐냐 하실 텐데 그리고 앞에서 또 무슨 ISM 제조업지수 어쩌고 저쩌고 설명해놓고 이거 다른 거냐 할 수 있는데요. 경제 전체 큰 흐름을 보는데 제조업 지수가 그만큼이나 중요합니다. 뭐 고용부터 해가지고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중요하다 보니까 발표하는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이라는 데가 있고 IHS 마킷이라는 요런 데 업체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뭐 어느 곳이 더 정확한가 이건 없어요. 네. 이 프레시한 제조업 PMI 지수가 중요한 이유는 좀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IHS 마켓에서는 600개 이상의 제조업체의 좀 임원들이나 구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료를 설문조사해서 수집을 합니다. 이때 바로 설문 자료를 보내주면 좋은데 한 달 내내 좀 안 보내주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한 24일 정도면 거의 한 85% 정도 되는 기업들은 이 설문 자료를 보내줍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미리 취합해서 공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본 자료가 발표되는 것보다 못해도 일주일 이상 앞당겨서 볼 수 있죠. 이렇게 중요한 지표가 지금 이렇게 반등을 하고 있다. 이 소리는 뭐냐? 미국의 지금 업체들의 상황이 굉장히 좋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또 역시나 마켓에서 발표하는 그럼 서비스업, 이 프레시한 지표는 어떠냐? 역시 서비스업도 반등을 했습니다. 58.9로 이게 좋아지고 있어요. 어쨌든 이런 제조업과 서비스업 지표들이 반등이 나오고 고용 상황도 너무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뭔가 인플레도 안 좋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안 좋고 물가도 높다는데 생각보다 경제가 견조하네 하니까 개가 이렇게 주인 따라서 이 뒤에 가 있다가 주인이 서서히 앞으로 가니까 다시 따라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반등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사실상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 해결됐나요? 그렇진 않죠. 인플레이션도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큰 악재들이 해소되지 않은 이런 판국에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하루 주식시장이 반등하죠. 근데 내일 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다르게 돌아가고 하면 주가가 또 빠질 수밖에 없죠. 당분간 등락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마냥 주가 좀 반등했다고 좋아하고 떨어졌다고 불안해하고 이러면서 그럼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처음 도입 부분에 경제 큰 흐름을 봐야 된다 설명드렸던 이유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돈을 벌고자 할 때는 여기에 회복과 상승 영역에 투자를 해야지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반대로
둔화와 하강의 영역에서는 채권 가격이 잘 뛰어 올라가면서 채권으로 돈 벌기 쉬워요. 근데 어쨌든 주식을 가지고 돈을 버는 시점은 이 회복과 상승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이때 투자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해당 기간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을 찾아다니면서 사고팔고를 반복해서 높은 수익을 올리는 방법도 있죠. 근데 뭐 가능하신 분은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도 좋은데 한 사이클을 진행되는 동안에 회복과 상승 영역 내내 있죠. 내가 판단하기에 가장 좋다, 얘가 주도주다 생각하는 몇몇 종목을 장기 보유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가 나중에 더 큰 수익이 날지는 솔직히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종목에 대한 한 사이클의 투자와 그 끝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우리 채널은 거시경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뭐 가끔 산업이나 종목 이런 것들을 언급드리기 때문에 종목 얘기는 이렇게 많이는 안 하는데 뭐 해봐야 미국 주식이나 국내 주식의 경우에도 뭐 삼성전자나 이런 대형주만 말씀드리죠. 이 중에서도 좀 자주 언급드리고 대놓고 종목에 대한 추천 영상 같은 비슷한 이런 것까지 찍은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ASML도 있고 엔비디아도 있고 뭐 아마존도 있었고 애플도 있었고 뭐 그렇죠. 어쨌든 ASML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리면 2019년부터 굉장히 자주 언급드렸어요. 방송 시작하면서부터. 왜냐하면 우리 채널에서 국내 주식 중에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언급해드리고 있는데 반도체의 핵심 기술이 EUV 공정이에요. 여기를 설명하면서 안 나올 수 없는 기업이 ASML이거든요. 전 세계 독점적으로 EUV 노광 장비를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림처럼 2020년 이게 8월 때 제가 방송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그 전부터 또 얘기를 많이 드렸고 워낙에 좋은 종목이고 그렇다 보니까 방송을 일단 찍었는데 종목에 대한 영상을 유튜브에 다 보는 채널에 올리는 건 약간 미친 짓이에요.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무슨 숨겨진 악재가 터질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코로나 터지면은 주가 그냥 폭락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종목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뭐 누가 저한테 수익금을 떼주나요? 아니죠. 손실 나면 욕만 먹어요. 그래서 유튜브 방송에서 뭐 대놓고 여러 사람들한테 종목 얘기를 하는 건 절대 해서는 안 되죠. 근데 그냥 그때 워낙 많이 언급드려 놓기도 하고 좋기도 해서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다행스럽게 ASML 주가가 방송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올라줬어요. 근데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항상 뭐 이 종목 얘기할 때는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좀 추천하기가 죄송하다. 주력이긴 한데 이미 2020년부터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을 워낙 많이 드렸고 그럼 엄청나게 빠지면 몰라도 그냥 차라리 인덱스를 사는 게 낫다. 뭐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었는데 어쨌든 굉장히 좀 안타까운 게 미리 사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댓글 조사를 그 전에 몇 번 했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사셨어요. 저도 물론 이 시점에 거의 대부분 샀고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중간에 사신 분 중에 수익을 못 내신 분도 있을까봐 그것도 조금 걱정되긴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죠. 기준금리가 예상보다 너무 빠르게 올리면 요 한 사이클이 좀 예상보다 빠르게 우리 예측보다 빠르게 끝나서 내년 정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당한 시점에 좀 팍 올라줬으면 좋겠는데 매도를 해야 될 요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이제 ASML 같은 기업은 이렇게 현금화해 놨다가 폭락하면 꼭 주워 담을 그런 기업이죠. 폭락이 안 오면 그때 상황 봐서 다시 사야죠.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도에 굉장히 많이 언급드릴 수밖에 없던 종목이죠.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면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안 하는 게 없는 애가 엔비디아니까요. 2020년 12월에 엔비디아가 뭐 거의 테슬라 다음의 위치로 자율주행을 막 먹어 들어가고 있어서 테슬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100에서 130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것도 너무 주가가 많이 올랐죠. 작년에 방송할 때도 뭐 주력이긴 한데 이제 추천할 수도 없고 뛰어내릴 시점 보고 있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또 반등을 많이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내년 금리 너무 빨리 올리면은 이제 한 사이클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자, 이게 경제의 큰 흐름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보는 시점을 잡는데도 굉장히 상식적으로 유용하게 쓰인다는 거예요. 저는 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어요. ASML이건 엔비디아이건 마찬가지로 금리가 너무 높게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금리가 올라가요. 그러면 투자를 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안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까지 금리가 너무 빨리 올라가면 한 사이클이 끝날 수 있겠다. 정리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경제를 계속 모니터링을 해드릴 건데 만약에 지금 금리 인상 속도로 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고요.
만약에 미국의 경제가 훨씬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그러면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팔지 않고 더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모니터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영상 설명란에 후원 계좌로 제가 뭐 해드리는 것도 없는데 후원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서 한 달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서 계속 매주 업데이트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은 꼭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